안녕하세요. 윈나우 전문가입니다. 윈나우 마켓워치 오늘의 시장점검 12월 20일 시황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코스닥이 마이너스 1.07%, 이 정도 빠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충격이 좀 많이 왔는데요. 상승 하락 종목 역시 상승은 코스피가 116, 피가 하락이 785,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236, 하락 종목은 1173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량을 좀 보면요. 거래소에서는 한 5,500억 매도했고, 기관도 거래소에서 한 5,7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1조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세게 1100억 정도 팔면서 오늘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물은 외국인이 6,400계약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거의 장중에는 1만 계약 넘어갔어요. 근데 동시호가 때 4,000계약 정도를 흡수를 다시 하면서 마이너스 6,400계약 정도 순매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동시호가에 4,0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내일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장을 보고 내일 다시 이 물량이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선물 누적이 외국인이 마이너스 2,300계약 정도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하락은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물량 그대로 내일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놓고 보면 이제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비차익이 지금 계속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왔죠. 이게 차익과 비차익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차익은 바스켓에 대해서 하나둘씩 특정 종목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은 특정 섹터에 대해서 특정 종목 관계없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거나 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차익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수는 종목의 상승세와 연동돼서 지수가 좀 세게 올라가는 편이고, 비차익이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처럼 좀 세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관에서도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천선 라인에서 커다란 음봉이 나오면 조금 힘든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천 라인을 좀 세게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8%짜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거의 절반 정도 돌려주는 0.9% 정도 올라가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돼. 0.9에서 1% 정도 되는 양봉으로 해서 이 음봉을 좀 빨리 잡아먹고 올라가야 지수가 다시 3050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2822에서 한 3050 정도의 상승 하락 비율을 가지고 요 세 개의 타점을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번째 눌림목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세게 다시 반등을 해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지금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21선 터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이 모여져 있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줘야 혼조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이러한 측면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선이 지지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 천선을 확실하게 깨지 않는 음봉이 안 나와줘야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1.1%짜리 음봉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좀 깨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없는 쪽으로 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처럼 매도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지수는 한 번 더 한 칸씩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내일 0.5%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천선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흐름상 요 저점과 요 고점에 대해서 이제 눌림목이나 추세 조정 부분에서 돌려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줘야 지수가 좀 편안하고 빠르게 다시 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좀 보면 오늘도 테마주들이 많이 활개를 쳤습니다. 뭐 한국 BNC, 동진키 세미캠은 뭐 우수한 종목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썬데이토즈, 에디슨 EV,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 넥스트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SY,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뭐 좋은 종목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 들어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좀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재료 수급 여부에 따라서 그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장의 퀄리티 자체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리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조정, 35에서 40%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주요 점검 지표 중에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게 이제 ADR 지표죠. 오늘 하락 종목 개수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ADR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60대까지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50대 중반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60대까지 떨어지려면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지난번에 전저점까지 나와줘야 이제 60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ADR 지표가 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일일 확진자가 지금 7만 명 정도 나오는데 뉴욕주에서만 2만 2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1일 대국민 연설을 할 건데 코로나가 나왔을 때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세게 퍼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셧다운으로 갈 확률은 좀 낮다고 보지만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한국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FOMC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FOMC 2023년 금리 인상을 좀 주목을 해보면 일단 확률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3월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릴 가능성이 있다. 3월에 한 번, 뭐 9월에 한 번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3월은 저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좀 있지만 못 올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우존스가 한번 세게 빠지면 나스닥이 덜 빠지고 나스닥이 좀 세게 빠지면 다우존스가 덜 빠지고 지금 이런 거 자체가 변동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의 추이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기술주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길 증시 포인트는 적은 거래대금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이에요. 크래프톤 뭐 상장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거래 대금 중에서 이렇게 큰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 좀 많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유한화 평가 절하를 했는데 그 덕분에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미국과는 다르게 이제 내수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유한화가 지금 이렇게 돼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봉합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오늘처럼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일도 똑같은 양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좀 버틸 힘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매수로 돌아가주면서 양봉을 뽑아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하락 대비해서 선방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힘이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오늘 밤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이 나올 것인가? 테슬라가 오늘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2차 전지주 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일단 한국의 2차 전지 주들이 미국 시장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많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천보,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에 당연히 부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오늘 제가 찍어드린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 증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